안녕하세요. 심은 지 35일째 된 배추밭입니다. 김장 배추가 한참 클 때죠. 가장 성장이 왕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비를 줘야 될 시기인데요. 밑거름으로 줬거나 또는 1차 추비로 줬던 비료를 이 배추들이 자라면서 이제 다 먹었을 거예요. 이제 또 배가 살살 고파올 때입니다. 추비 주는 양은 화학 비료로 줄 때 한 숟갈 정도 떠가지고요 주시면 되고요. 추비 주는 위치는 이 배추에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여기 배추 사이하고 이쪽 고랑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배추가 잘 크기는 하는데 맛이 없고요. 병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질소 인상 카리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기량작용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꿀통 배추라고 그러죠. 꿀통 배추가 생기는 원인이 칼슘 부족인데요. 칼슘 부족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NK 비료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잎 끄트머리가 이상이 생기고 결국은 썩는 꿀통 배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딱 한마디로 균형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배추가 많이 필요한 양분들은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외에도 꼭 배추한테 필요한 양분들이 있거든요. 추비의 효과는 보통 흙에다 준 추비 같은 경우 약 2주 정도 그 효과가 간다고 보면 되고요. 연면 시비를 한 경우는 약 4, 5일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비를 주는 시기는 김장배추 수확 한 달 전에 맞추셔야 되는데요. 추비를 보통 3번 정도 주는데요. 3차 추비를 그 이전에 마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앞으로 약 한 달 후에 수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추비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1차 추비를 심은 지 보름 후에 한다면 2차 추비는 약 30일 후에 하게 돼 있죠. 1차 추비 한 이후에 한 보름 정도 만에 하게 되니까요. 지금 배추가 가장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밑거름으로 줬거나 또는 1차 추비로 줬던 양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시기거든요. 배추가 이제 어느 정도 그건 다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또 양분이 필요한 시기라 추비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앞으로 수확이 약 45일에서 50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2차 추비를 줄 시기입니다. 추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추비 주는 양은 화학 비료로 줄 때 한 숟갈 정도 떠가지고요 주시면 되고요. 추비 주는 위치는 이 배추에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여기 배추 사이하고 이쪽 고랑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추비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추에서 약 15cm 내지 2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파고 주시면 되는데요. 1차 추비 주셨던 장소에다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흙으로 이렇게 잘 덮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고랑 쪽에도요,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이 고랑 쪽에도 추비를 주시면 좋은데 이 비닐 멀칭 안에다 주면 좋은데요. 저는 여기다 주게 되면 너무 가까워서 여기다 파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파고 한 숟갈 주고요. 흙으로 잘 덮으면 됩니다. 그런데 추비 주실 때 주의할 점 한 가지는요. 이 비료가 배추 잎에 닿거나 또는 배추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셔야 됩니다. 이 비료가 직접 닿게 되면 탈 수가 있습니다. 배추가. 추비 주시는 양은 이렇게 숟갈로 한 숟갈 정도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추비는 어떤 걸 주면 좋을까요? 이 복합비료 또는 NK 비료를 많이 주시죠.
배추 크는 크기는 추비 주는 양에 달렸다 해서 이런 복합비료나 NK비료를 많이 주고 한 2주쯤에 와보면 배추가 꿀통 배추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이 NK 복합비료를 많이 줘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것만 줘도 문제가 없는지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추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양분이 역시 질소인산 가리입니다. 그래서 추비할 때도 보통 복합비료나 NK비료를 많이 주게 되죠. 그런데 질소인산 가리만 많이 주면 될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복합비료네요. 한번 볼까요? 복합비료가 식물한테 필요한 모든 성분이 다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복합비료가 이름을 장명을 잘했죠. 복합비료 하나만 주면 다 끝나는 걸로 보통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20kg 안에 질소 4.4kg, 인산 2kg, 칼이 1.6kg, 그리고 코토,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하고 붕소가 약간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들었습니까? 5가지 들었죠. 자, 이건 NK비료입니다. NK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0kg 중에 질소 18%, 3.6kg, 그 다음 카리가 10%, 2kg, 고토, 마그네슘 0.2kg, 붕소 0.04kg. 자, NK비료는 4가지만 들었네요. 인산이 빠졌죠. 이것은 요소비료입니다. 요소, 유명한 요소비료죠. 질소가 46% 들어있습니다. 20kg 안에 9.2kg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화학비료가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화학비료, 이건 이름도 명품이네. 화학비료 잘 만들었죠. 이 비료는 농사의 거의 혁명입니다. 비료가 있기 전하고 비료가 나온 이후를 생각해 보면요, 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틀리거든요. 혁명인 건 분명한데 이 비료가 배추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해 주느냐?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NK 비료 4가지, 아까 복합 비료 5가지밖에 없었죠. 물론 이 성분들이 배추나 작물들이 많이 필요로 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추비에도 이런 성분들을 줘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로써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 이건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질소 성분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배추가 잘 크기는 하는데 맛이 없고요, 병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소인산 카리를 이렇게 많이 주게 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땅 속에서 양분의 기량작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질소인산 카리만 많이 먹다 보면 칼륨이나 붕소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양분들이 섭취가 안 되는 거죠.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기량작용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시기에 칼슘, 붕소,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꿀통배추라고 그러죠. 꿀통배추가 생기는 원인이 칼슘 부족인데요. 칼슘 부족은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NK 비료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NK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NK 질소 가리 성분은 많이 흡수가 되는데 기량작용으로 칼슘이나 붕소가 모자라게 됩니다. 특히나 칼슘 같은 경우는 배추 내에서 이동이 어렵거든요. 특히 어린 잎에는 칼슘이 공급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린 잎 끄트머리가 이상이 생기고 결국은 썩는 꿀통 배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딱 한마디로 균형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배추가 많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은 많이 줘야 되지만 그 외에도 꼭 배추한테 필요한 양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양분들은 빠지지 말고 이 시기에 꼭 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칼슘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칼슘은 특히나 어린 잎 끝에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칼슘 자체가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K 비료를 많이 주다 보면 칼이나 질소가 많이 흡수가 되면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를 하죠. 기량작용 때문에.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꿀통 배추의 원인이 되는 거죠. 물론 꿀통 배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아마 NK 비료를 많이 줘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NK 비료 외에 배추가 원하는 것들을 준다고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건 풀액비인데요. 풀액비는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천일염입니다. 천일염. 배추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들, 천일염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생선 아미노산입니다. 돈이 든다면 아마 이것이 조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사놓으시면 굉장히 오래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김장배추 성장기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양분 중에 하나지요. 칼슘입니다. 칼슘. 이건 뭐냐면 천일염에서 나온 천연 간수입니다. 이것도 미네랄 덩어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액비하고 천일염, 아미노산, 칼슘, 간수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리터 통에 타서 추비 주었던 구멍에 주시면 추비도 잘 녹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물 공급도 되면서 김장배추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미네랄이나 그리고 좋은 미생물 그리고 꼭 필요한 영양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다가 타보죠. 천일염 약 10g, 그 다음에 아미노산 40ml, 배화석 칼슘 20ml, 그 다음에 간수 10ml, 그 다음에 여기다가 풀액비 1리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붓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리터 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희석해 가지고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2, 3일 또는 3, 4일에 한 번씩 흙에다가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의 희석 농도는 사전에 농도 장애가 없는지 테스트 해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농도는 제가 사용하는 농도고요. 이런 농도를 가지고 배추 한두 포기에 사전 농도 장애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전체 밭에 관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연면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흙에다가 관주를 해주는 농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로 가득 채워주면 되겠죠. 추비 주신 후에 다른 영양제를 액비로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분무기에다가 넣고요. 배추하고 배추 사이에 추비 준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요즘은 배추가 한참 성장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호스를 넣고 하나부터 10까지만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